자, 킹메이커 오늘은 제주도를 여러 가지 재미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샅샅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이종수 책임께서 유동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유동인구적 관점, 그리고 지역에 대한 유형화, 이런 분석을 해주셨고요. 김영각 교수님께서 제주도 전체 상권,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해서 제주 시권의 상권, 서귀포 시권의 상권,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자, 일종의 좀 약간 이제 종합편인 것 같은데, 제주도는 육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시로 가는 관광지의 관점이 있는 거고, 그러나 거기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시는 분들 70만 명의 관점에서는 주거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좀 약간 이 방향이 상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주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일단 한국은행 경제조사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GRDP, 지역 내 총생산 가운데 관광산업이 3조 5천억, 그래서 21%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체 산업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당연히 제주도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관광산업이라는 게 그 뭐 공원, 운영업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 숙박업과 음식점업 그 비중이 결국은 이제 관광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광산업 이 차지하는 그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나머지 이제 생활형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 관광이 좀 더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생활형 서비스가 더 커지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대적인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매업, 그리고 여가 숙박 외식업, 그러니까 관광산업을 하나로 묶고 생활, 의료, 교육 서비스업을 묶어서 분석해 봤습니다. 앞서는 약간 네. 관광적 측면, 뒤는 약간 생활 서비스인 거죠. 주변에 네, 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병원 가거나 학원 보내거나 하는 거를 뭐 외지 관광 가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형 업종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주시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이제 관광산업, 이제 외식업과 여가 서비스업, 숙박업이 38.4%에서 23년 8월 현재 36.6%로 1.8%포인트 비중이 줄어듭니다. 아까 이제 관광객들도 전체적으로 숫자가 좀 줄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신 소매업이 0.7%포인트, 그리고 생활, 의료, 교육 서비스 비율이 23.2에서 24.3으로 1.1%포인트 증가합니다. 이해가 돼요. 네. 왜냐면 인구수가 늘었거든요. 그렇죠. 주거 인구수는 늘고 관광은 줄고 하니까 그게 이 여기서도 산업이, 나타나는군요. 네. 그리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외식과 여가 서비스의 합산이 53.1%였는데 51.2%로 1.9%포인트가 줄고, 역시 생활, 의료, 교육 서비스가 16.1에서 18%로 1.9%포인트 증가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주 인구는 늘어나는데 관광업이 줄어드니까 이런 생활형 업종의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린 게 두 가지가 약간 조화도 이루기도 하지만 상충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제주 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은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인 방향성보다는 이 제주도라는 곳이 거주민의 어떤 그런 니즈가 좀 더 커지고 있는 지역인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생활 필수 시설 뭐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수요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 실정입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게 늘어난 것들은 사실은 이제 매출액 수요가 늘어난 것이지 그만큼 공급이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아직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아까 처음에 이제 종수 책임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구 증가를 역시 또 진짜 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쭉 보여드리면 이제 어느 시기에 늘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최근 30년간의 인구 변화 그래프인데 50만에서 68만까지 거의 늘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증가하냐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 5, 6년간 갑작스럽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슬슬 증가하다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때가 원래끼리 막 유명해지고 이러면서 제주 한 달 살기 붐이 그렇죠. 불고 막 이랬던 때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런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요때 증가한, 갑자기 증가한 인구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1편에서 다뤘던 김포,
근데 사실 관광 산업을 떼놓고 그냥 제주도의 그냥 도민들을 대상으로 보면 거의 김포시와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갑작스럽게 증가한 인구를 생활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맞아요. 해석할 수 그래서 있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빌려보신 분들은 아마 실감하실 텐데 교통이 어마무지합니다. 병원 수도 부족하고요. 교육 학원 서비스도 부족하고 또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대학교도 사실 하나 없습니다. 네. 제주시에 비해서 또 영화관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하냐 그랬더니 그 제주는 이게 화산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타고 들어가면 이제 흙은 되게 얕고 이게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화산석 이제 안반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는데 비용이 엄청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관광객과 거주 그 주민들 인구수는 늘어나는데 이거 차를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또 렌트카는 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막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원희룡 지사 때 뭐 렌트카 감축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인프라들이 부족한 건 여기를 관광 지역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 사는 일반적인 경기도랑 비슷한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면 갑자기 늘어난 인구수를 커버하지 못하는 인프라다. 네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뭐 관광객 유치 전략도 매우 중요하지만 뭐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중요하죠. 예. 네. 맞습니다. 자, 제주도의 생활 인프라가 약간 부족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소득 수준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 얘기는 계속 했고, 네. 자, 이제 소비 얘기는 했고, 그 소비는 이제 주로 외지인들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실제 제주도민들의 얘기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분들의 소득 수준은 좀 어떻습니까? 네, 23년 2분기 기준으로 1인당 월 평균 311만 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위 5번째에 해당하는 준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43개 행정 읍면동이 있다고 했는데 1등과 43등의 편차가 1.45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2배 이상 나지 않아요. 예전에 성남시 편에서는 거의 2배 가까이 났었죠. 그런데 이거는 1.45 정도니까 양극화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지역. 그러니 평균적인 수준도 높고 양극화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잘 펼쳐져 있는 아주 이상적인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지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어디가 제주? 위쪽이 제주시죠. 제주시. 위쪽이 이렇게 제주시고 아래쪽이 이렇게 서귀포시입니다. 근데 진한 지역이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평균 소득이 높은 지역인데 거의 대부분 다 아래쪽 서귀포시에 또 가 있죠. 그러네요. 인구수로는 27%밖에 안 되지만 각 지역이 갖는 소득 수준은 서귀포가 더 높다. 그리고 제주시에서는 여기 가운데 지역 이게 높죠. 아까 말씀하신 노용동 이런 지역이겠군요. 맞습니다. 이런 지역이 높은데 자, 요 그림을 2019년 대비해서 23년 소득이 이제 성장한 그림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소득이 이제 높을수록 진하게 그렸는데 이번에는 성장을 많이 할수록 진하게 그려봤더니 굉장히 좀 다른 그림이 나왔죠. 특히 요 위쪽 제주시 중앙 부분에 성장률이 높다. 제주 공항을 중심으로.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제주시 공항 주변으로 간 지역들의 소득 수준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소득 편차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크지 않은데 이런 성장률이 지속되면 이제 서귀포와 제주시의 소득 수준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도 70~80%가 제주시에 몰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제2공항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제2공항 얘기를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입장을 가지지 않기로 했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또 이건 이제 소득이고 네. 다른 지도도 상권 지도도 있다면서요?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동 이름들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림으로만 일단 보시면 요거는 이제 매출액 수준이 높은 지역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연동, 노형동 이런 데들이 이제 약간 제주 공항 쪽에 많이 몰려 있는 지역들이고요. 현재 네. 시커먼데. 네, 시커먼데 이제 검게 그려지는데. 그게 그대로 거기 나오는군요. 네. 저희가 이걸 한 군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세 사람이 나눠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 데이터는 전혀 다른 각자가 데이터. 네. 각자의 분야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 이렇게 그 일관성이 있지만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도로 준비한 건 역시 이제 규모가 아니라 성장률로 다시 한번 봤는데 항상 저희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전에 이제 북제주군을 제주시에 편입이 됐고 남제주군이 서귀포시로 나뉘어서 이제 두 개 행정구역으로 나뉘다 보니까 항상 양극화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어떤 대결 구도로. 네, 근데 권역이- 실제로 지금 제주도에서 매출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어딘지를 잘 보시면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갈려져 있고 서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네. 혹시 이쪽이 영어학교 있고 막 이쪽 아닌가요? 이쪽. 이쪽이 대부분 다 어떤 시설들이나 어떤 매출이나 어떤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서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동쪽이 상대적으로는 물론 숙박업 있는 지역도 있고 있지만 약간 상대적으로 매출이 약간 성장률이 서쪽만 못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남북으로만 나눠서 보는데 동서로 나눠서 볼 필요도 있고 특히 서쪽에 많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서쪽이 애월 쪽이죠. 맞습니다. 이쪽이 애월에 그러니까 보입니다. 교수님 전통적인 제주도에서의 관광지라고 하면은 성산 일출봉 이런 데가 원래 좀 맞습니다. 완전 유명했던 거 동쪽이죠. 아닙니까? 예. 그랬던 것들이 이제 지금은 애월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도 이 서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옮겨 다니잖아요. 하플들이. 그러네요. 예, 여기도 이제 기존에 예. 이제 성장해 있던 상권은 더 이상, 왜냐면 여기도 지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워낙 땅값이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 새로운 데가 개발되고 있고,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 동네로 하플들이, 거기 또 유명한 카페, 식당들이 많이 생기니까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예전 세대들에게는 이렇게 약간 제주하면 약간 기웃대가 약간 이국적인 기웃대, 자연 풍광 또 그런 것들, 성산이출봉 같은 이런 데를 주로 이제 보러 갔다면 지금 이제 젊은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 카페,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카페. 좋은 베이커리 샵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바뀌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도는 다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또 우리 주시태 실장님께서는 이제 책임감이 강하셔가지고 이렇게 현황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제언을 마지막에 꼭 하시죠. 네. 자, 주실태 실장님이 보시는 제언. 자, 제주도에 하는 제언. 첫 번째,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드리는 제언. 네.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앞부분에 저희 정수책임이나 교수님께서 관광지로서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짚어주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좀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관광지로서 제주도는 고유성을 좀 더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키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드는데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19년 대비해서 23년 현재 제주도에서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외식 업종이 말씀하신 카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패스트푸드, 세 번째가 제과 제빵 순이에요. 커피, 패스트푸드, 제과 제빵. 제주도스럽다라고 말하기에는 예전 제주도의 유명한 음식들이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업종들이죠. 반대로 주점이 가장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한식, 해산물, 분식, 한식 고기 요리 순으로 업체 수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전통 음식은 줄어들었네요. 아까 외국인들이 10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주도는 커피랑 햄버거가 유명해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비슷한 궤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주도에 지금 28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통통이라는 사이트에 이런 전국 모든 시장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주도가 그중에 28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상설시장이 11개, 5일장이 9개, 상점가나 지하상가가 8개입니다. 그런데 상설시장 중에 점포가 300개 이상인 시장이 동문재래시장과 서귀포 메일 올레시장 2개밖에 없고요. 도남시장이 101개, 나머지 8개 시장은 100개가 안 됩니다. 점포수가. 또 5일장도 제주시 민속 5일장 그리고 서귀포 향토 5일장을 제외하면 대정장이 203개, 세화장이 191개, 한림장이 144개고 또 나머지도 100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제일 관광지라고 하고 있는데 자연, 역사, 문화자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풍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인문적인 관광 자원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시장이 유입력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되거든요. 100개 미만의 어떤 점포 수로는 뭔가 힘을 내기에는 외부 유입력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키워주는 어떤 전략, 정책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를 일단 관광지로서의 제주도에게 좀 드리는 제안일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뭐 그런 뭐 카페나 뭐 이런 시설에 사람들이 모여서 매출이 생기고 뭐 부가 만들어지고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주다움을 잃어버리는 패착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국내 관광객이 많았으니까 내국인들은 제주도에서 기대하는 게 이국적인 것이고요. 외국인들은 제주도에서 기대하는 게 한국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상하이에 가면 더 좋은 빵집과 스타벅스가 있을 텐데 상하이에 있는 사람들 제주도에 스타벅스 때문에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다시 한국식으로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 제주도가 누군가에게는 관광지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떠해야 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드리는 주시태의 제언. 네. 일단 이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부터 18년까지 갑작스럽게 늘어난 인구를 소화하지 못하는 데 현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 의료, 생활 편의시설이 70만을 수용할 만큼 갖춰지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게 이제 현상 진단이었고요. 또 서귀포시는 관광지로 아까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 제주시에 비해서 대학교도 없고 영화관도 있긴 있는데 두 개가 다 중문 쪽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동남쪽, 이쪽은 거의 생활 인프라가 우리도 영화를 볼 수 있고 뭐 학원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동남쪽에 특히 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남북으로 좀 갈려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대결 구도로 제주시에 많이 밀집하고 서귀포시에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보다는 동서로 나뉘어서 서쪽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동남쪽, 동쪽을 좀 더 신경 써서 개발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제주도 전체로 보면, 이제 저는 어쨌든 상권 분석 전문가니까 제주도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경쟁력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많은 부가 축적되고 있고 땅값도 올랐고 거기 있는 분들은 아마 삶의 질은 엄청나게 좋아지셨을 거예요. 뭐 또 물론 이제 약간의 더 피해를 보는 부분도 틀림없이 생길 텐데 어디나 양면성이 있으니까, 저는 경쟁 관계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가 우리나라 내에서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인가 이게 물꼬가 다른 쪽으로 만약에 관광의 어떤 소비자들의 인식이 더 강해지면 제주도가 생각보다 많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그렇죠. 지금 전환점에 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입니다. 상권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면 이제 됐어. 지키자. 이거 되게 위험한 사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종수 책임 감사합니다. 오늘 초반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데이터를 쏟아내서 그랬습니다. 이종수 책임 데이터 보부상 감사하고요. 오늘 좀 제주도를 좀 특별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동안 가져오지 않았던 그 데이터들까지 가져와서 좀 아주 좀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 뭐 저희가 뭐 결론을 내는 방송은 아니니까요. 제주가 이렇습니다. 제주가 이렇고요. 뭐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 중에 좀 이제 제주다움이 있어야 제주가 아닌가, 이런 말씀에 되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거기가 관광지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뭐 거기서 원래 살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살러 가셨든지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 그 환경 이런 것들 같이 좀 고려하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래간만에 놀러 가시는 분들도 그들에게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까지 같이 좀 배려하면서 우리가 관광을 즐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